비릿한 혈향이 사방으로 진동하는 방 안에서 팥쥐 어미는 미친 듯이 수저를 놀리며 항아리 속의 고기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촛불조차 파르르 떨리는 어두운 밤이었으나 그녀의 눈은 탐욕스러운 광기로 번뜩였고 입가에는 검붉은 육즙이 흘러내려 처참한 광경을 자아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야 한다는 일념하에 그토록 눈엣 가시 같았던 존재를 치워버렸다는 승리감이 그녀의 온몸을 짜릿하게 관통하고 있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도 묘한 맛이 나는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살점인지도 모른 채 그녀는 꺼르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며 연신 목구멍으로 덩어리들을 밀어넣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들려왔으나 눈앞의 고기 맛에 취한 노파의 귀에는 그저 감미로운 찬가로만 들릴 뿐이었다. 한참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던 그녀는 문득 항아리 밑바닥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자 그것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려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것은 가느다란 가락지 하나가 끼워진 사람의 손가락 뼈였으나 탐욕에 눈이 먼 그녀는 그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금 입을 벌렸다. 사실 이 끔찍한 만찬이 차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팥쥐 어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증오와 시기심만이 가득 차올라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다. 태생부터 귀하고 고운 콩쥐가 사또의 배필이 되어 비단옷을 휘감고 가마를 타는 꼴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천불이 나는 고문과도 같았다. 내 딸 팥쥐는 방 안에서 뒹굴며 거친 보리밥이나 먹고 있는데 저 계집애는 어찌 저리 복을 타고났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팥쥐 어미는 매일 밤 콩쥐의 행복을 저주하며 부엌 구석에서 칼을 갈았고 그 날카로운 칼날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며 기어이 사단을 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콩쥐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자 하지 않았으며 그 순진한 아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콩쥐를 연못가로 불러냈고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버리는 잔인한 행동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겼다. 연못의 물결이 잦아들고 콩쥐의 비명소리가 수면 아래로 잠겨들 때 팥쥐 어미는 비로소 가슴속을 옥죄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다. 물 위로 떠오르는 작은 거품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내 딸 팥쥐의 차지가 될 것이라며 미친 듯이 박장대소했다. 콩쥐가 사라진 자리에 제 딸을 앉히고 사또를 속여 넘기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계산이 서자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권력의 단맛으로 가득 찼.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팥쥐에게 콩쥐의 옷을 입히고 얼굴을 단장시키며 이제부터 네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귀가 따갑도록 일렀다. 팥쥐 역시 제 어미의 뒤틀린 성정을 빼닮아 일말의 가책도 없이 죽은 언니의 자리를 가로챌 준비를 마쳤으며 두 모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손등을 맞대고 낄낄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원한 맺힌 넋은 결코 물속에서 잠들지 않으며 하늘의 눈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팥쥐 어미는 고기 항아리를 비워갈수록 기이한 갈증을 느끼며 방 안의 물그릇을 단숨에 들이켰으나 가슴 속에 화끈거리는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그녀의 배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고 피부 아래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씹었던 고기들이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 꿈물거리는 착각에 그녀는 헛구역질을 하며 가슴바닥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콩쥐의 얼굴로 겹쳐 보이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방구석으로 내던져 버렸다. 산산조각 난 거울 파편마다 맺힌 자신의 눈동자가 마치 수천 개의 눈이 되어 자신을 원망하는 듯 보이자 노파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도 비릿한 물냄새와
썩은 흙냄새가 진동하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흐느낌은 귓전을 때리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팥쥐 어미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그녀는 자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당장 죽을 것 같은 통증에 몸부림쳤다. 문득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차가운 강풍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단숨에 꺼트리고 어둠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축축한 손길이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그 손길은 점점 힘을 주어 그녀의 기도를 압박했다. 귓가에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는 분명 콩쥐의 것이었으나 그것은 평소의 상냥한 목소리가 아닌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소름 끼치는 음성이었다. 어머니, 제가 드린 선물이 맛이 좋으십니까? 라는 환청이 들려오는 순간 팥쥐 어미는 눈을 크게 뜨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으나 잡히는 것은 오직 서늘한 공기뿐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하며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의 서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사또의 관가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불길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발치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방이 혼탁하였다. 콩쥐의 자리를 가로챈 팥쥐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늘어뜨린 채 안방 마님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함으로 인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팥쥐 어미는 딸의 곁을 지키며 사또의 눈길을 가리기 위해 온갖 가식적인 웃음과 아첨을 떨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기운까지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사또는 평소와 달리 안색이 창백하고 목소리가 거칠어진 아내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팥쥐 어미는 그저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둘러대기 바빴다. 하지만 팥쥐의 얼굴에는 콩쥐가 가졌던 단아함과 기품 대신 탐욕과 시기심이 짙게 배어 나와 분칠로도 가려지지 않는 추함이 자꾸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 모녀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비밀을 공유한 동지처럼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들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형상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콩쥐가 시집간 후로 마을 연못에서 밤마다 기이한 곡소리가 들려온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의 관가 담장을 넘어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팥쥐 어미는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며 환심을 사려 했으나 사람들의 눈초리는 갈수록 차가워졌고 그녀를 향한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연못가의 핀 꽃들은 생기를 잃고 검게 타들어갔으며 그곳을 지나는 짐승들조차 털을 세우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기이한 광경이 연일 계속되었다. 팥쥐는 사또의 침소에 들 때마다 콩쥐의 홀령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어미를 불러 방안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팥쥐 어미는 딸의 나약함을 꾸짖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손등에 돋아나는 검은 반점들을 보며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쳤으며 죽은 자의 저주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했다. 어느 날 사또가 연못가를 산책하던 중 물 위로 떠오른 콩쥐의 수건을 발견하자 팥쥐 어미는 사색이 되어 그것을 빼앗아 불태워버리며 그저 바람에 날려온 쓰레기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사또는 장모의 지나친 과민 반응에 의구심을 품고 몰래 이방을 불러 콩쥐의 친정집과 주변을 조사하라 명했으나 팥쥐 어미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하고 집요했다. 그녀는 이방에게 뇌물을 건네며 입을 막으려 했고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너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서슬퍼런 협박을 일삼아 관가 내부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팥쥐는 어머니의 악행에 기대어 점점 더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며 하인들을 매질하고 콩쥐가 아끼던 물건들을 모두 부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썼다. 그러나 부수면 부술수록 콩쥐의 흔적은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 방 안 가득히 억울한 기운을 뿜어냈고 팥쥐의 정신은
조금씩 피폐해져만 갔다. 팥쥐 어미는 연못의 원혼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은밀히 구판을 벌이려 했으나 무당조차 집 대문을 넘어서기도 전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변괴가 발생했다. 무당은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키며 하늘의 노여움을 샀으니 이제 살 길이 없다며 미친 듯이 웃다가 마을 밖으로 도망쳐 버렸고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팥쥐 어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당에 장독대를 때려 부수며 하늘이 무심하다 소리쳤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질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팥쥐는 이제 환각 증세까지 보여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언니 미안해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은 어미는 딸의 입을 틀어막으며 정신 차리라고 뺨등을 후려쳤다. 두 여자의 탐욕으로 시작된 비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소용돌이가 되어 그들의 목조차 죄어오기 시작했으며 관가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마다 관가 뒷마당에서는 콩쥐가 생전에 신던 꽃신 한 짝이 스스로 돌아다니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 하인들은 귀신이 나타났다며 짐등을 싸서 야반도주하기 시작했다. 팥쥐 어미는 남은 하인들을 위협하여 입단속을 시켰지만 이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또의 집무실까지 닿아 사또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또는 아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팥쥐의 비명과 장모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칼자루를 꽉 쥐었고 조만간 진실의 문을 열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어두운 밤을 지새웠다. 팥쥐 어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으나 그녀의 발밑으로는 연못에 차가운 물이 스며드는 듯한 서늘함이 시시각각 차오르고 있었다. 죽음보다 깊은 원한이 서린 연못의 물결이 출렁이며 관가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악인들의 심장은 공포의 박동을 멈추지 못했다.